안녕하세요. 네. 이번 2월 20일 시험이 이제 코앞에 내일이죠. 네, 지금까지 저희 요양 TV와 함께하는 쪽집게 모의고사를 시청해주신 네, 수험생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제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었다든가, 또 뭐 발음이 정확하지 않았다든가, 또 문제에 약간의 뭐 오타가 있었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 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보시면서 이렇게 좀 거슬리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그래도 이렇게 잘 읽어 주시고 들어 주시고 또 이렇게 해주신 수험생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모두 합격하도록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회분인데요. 7회차 쪽집게 모의고사 7회차 2교시 실기 45문제를 또 마지막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다음 중 대상자가 식탁에서 식사할 때 올바른 자세는 1번 식탁의 높이는 대상자가 의자에 앉았을 때 허리 높이로 맞춘다. 2번 식탁에 앉았을 때 발바닥이 바닥에 닿지 않는 것이 좋다. 3번 의자에 앉았을 때 턱을 약간 들고 앉는다. 4번 식탁 안쪽 깊숙이 의자를 당겨 앉는다. 5번 의자는 팔받침 등받이가 없는 것이 좋다. 네, 정답은 4번 식탁 안쪽 깊숙이 의자를 당겨 앉습니다. 자, 다른 문항을 볼까요? 식탁의 높이는 대상자가 의자에 앉았을 때 배꼽 높이로 맞춥니다. 또 식탁에 앉았을 때 발바닥이 바닥에 닿도록 해서 그래야 안정감이 있죠. 또 의자에 앉았을 때는 턱을 앞으로 약간 당기는 자세로 앉습니다. 또 의자는 팔 받침이나 등받이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2번 문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침대에서 식사 도끼로 오른 것은 1번 왼쪽이 밑으로 향하도록 도와준다. 2번 오른쪽이 밑으로 향하도록 도와준다. 3번 반드시 누운 자세가 되도록 도와준다. 4번 엎드린 자세를 취하도록 해준다. 5번 건강한 쪽을 지지해 주도록 한다. 네, 정답은 1번 왼쪽이 밑으로 향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건강한 쪽을 밑으로 향하게 하고 불편한 쪽을 지지해서 편안한 상태로 합니다. 3번 문제. 식사할 때 사례가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빠른 속도로 음식을 먹인다. 2번 신맛이 강한 음식을 제공한다. 3번 음식을 삼킨 것을 확인한 후에 넣어준다. 4번 딱딱한 음식은 분말 형태로 만들어준다. 5번 똑바로 눕힌 상태에서 음식을 조금씩 준다. 네, 정답은 3번 음식을 삼킨 것을 확인한 후에 넣어줍니다. 자, 다른 문항을 볼까요? 자, 빠른 속도보다는 천천히 식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해야 되고요. 또 신맛이나 딱딱한 음식은 사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대상자의 씹고 삼키는 능력을 고려하여서 일반식이나 또 잘게 썬 음식, 갈아서 만든 음식, 유동식 등의 식사를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또 똑바로 눕힌 상태에서 음식을 주면은 흡인성 폐렴에 걸릴 수 있죠. 그래서 반자위 자세로 상체를 일으켜서 음식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4번 문제. 경관 영양 공급 시 요양보호사에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영양액을 위장보다 낮은 위치에 건다. 2번 입술 보호제를 바르면 안 된다. 3번 비위관이 새는 경우 간호사에게 연락한다. 4번 비위관이 빠진 경우 직접 끼운다. 5번 매우 천천히 주입하는 것이 좋다.
네, 정답은 3번. 비위관이 새는 경우 간호사에게 연락합니다. 자, 영양액은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걸어야 위장으로 잘 내려가겠죠? 또 입술 보호제를 발라서 보호를 해야 됩니다. 또 비위관이 빠진 경우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해야 되죠. 또 영양 공급을 할 때 분당 50ml 속도로 주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5번 문제. 다음 중 물약을 복용해야 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량의 물약은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하여 복용하게 한다. 2번 병 뚜껑 안쪽이 아래로 향하게 한다. 3번 남은 약은 다시 부어 넣는다. 4번 약병의 라벨이 붙은 쪽으로 약을 따른다. 5번 계량컵을 눈 높이보다 밑으로 두고 따른다. 네, 정답은 1번이죠. 소량의 물약은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하여 복용하게 합니다. 자, 병 뚜껑 안쪽이 위로 향하게 이렇게 두어야 오염이 안 되겠죠. 또 남은 약은 버려야 됩니다. 또 약병의 라벨이 붙은 쪽으로 잡고 반대쪽으로 약을 따라야 됩니다. 또 계량컵은 눈높이와 같은 높이로 두고 따라야 됩니다. 6번 문제. 다음 중 왼쪽 귀가 불편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치료할 귀를 위쪽으로 하여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도와준다. 2번 작은 솜을 귀 속에 하루 동안 끼워둔다. 3번 귀약을 차갑게 해준다. 4번 오른쪽 귀가 위로 가게 한다. 5번 치료할 귀를 후상방으로 잡아당겨 투약한다. 정답은 네, 정답은 1번. 치료할 귀를 위쪽으로 하여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도와줍니다. 자, 작은 솜은 15분에서 20분 동안 귀 속에 느슨하게 끼워 놓았다 제거를 합니다. 자, 귀약은 따뜻하게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왼쪽 귀가 불편하기 때문에 왼쪽 귀가 위로 가야 됩니다. 또 치료할 귀는 후상방으로 잡아당겨 투약하도록 합니다. 7번 문제. 정맥 주사를 맞고 있는 대상자가 주사 부위에 부종이 나타났을 때 대처 방법은 1. 주사 부위를 마사지한다. 2번 주사 바늘을 즉시 제거한다. 3번 주사 부위에 냉찜질을 한다. 4번 조절기를 잠근 후 즉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5번 수액병을 심장 위치보다 낮추어 수액이 역류되게 한다. 네, 정답은 4번. 조절기를 잠근 후 즉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도록 합니다. 8번 문제. 대상자가 화장실에서 배변한 후 요양보호사의 도움받기를 꺼릴 때 대처 방법은 1번 그래도 안전을 위해 끝까지 도와준다. 2번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도록 기다려준다. 3번 문을 열어놓고 바로 옆에서 지켜본다. 4번 가족이 돌보도록 가족에게 연락한다. 5번 배설이 끝날 때까지 옆에서 보조한다. 네, 정답은 2번.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도록 기다려준다가 올바른 대처 방법입니다. 9번. 다음 중 대상자의 침상에서의 배설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변이를 호소할 때 즉시 배설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2번. 편안함을 느끼게 기저귀를 착용한다. 3번.
대상자가 힘을 주기 쉽게 침상의 높이를 낮춰준다. 4번 배변이 어려우면 즉시 관장한다. 5번 차가운 변기를 대준다. 네, 정답은 1번. 변이를 호소할 때 즉시 배설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기저귀는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착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 대상자가 힘을 주기 쉽게 침상의 높이를 높여줘야 됩니다. 또 관장을 하는 행위는 저 요양보호사가 하지 않습니다. 의료 행위이므로 또 따뜻한 변기를 대주도록 하고 있죠. 자, 10번 문제. 대상자가 배설 시 소리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돕는 방법은 1번 기저귀를 채운다. 2번 커튼을 친다. 3번 방향제를 놓아둔다. 4번 미끄럼 방지 매트를 한다. 5번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다. 네, 정답은 5번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것이 올바른 돕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변기 밑에 화장지를 깔고 또 TV를 켜거나 음악을 틀어놓는 것이 배설 시 소리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돕는 방법입니다. 11번 문제. 요실금 대상자에게 가능하면 기저귀를 채우지 않는 이유는 1번 기저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2번 재정적으로 지출이 많으므로, 3번 가족들이 싫어하므로, 4번 피부 손상과 욕창이 잘 생기므로, 5번 대상자에게 프라이버시 유지를 위해. 네, 정답은 1번 기저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12번 문제. 스스로 허리를 들 수 없는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정해진 시간에만 교환한다. 2번 옆으로 눕힌 상태에서 교환한다. 3번 무릎을 세우고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교환한다. 4번 냄새가 나지 않도록 기저귀로 꽉 조여준다. 5번 물수건으로 닦고 마르기 전에 기저귀를 채운다. 네, 정답은 2번 옆으로 눕힌 상태에서 교환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허리를 들 수 없는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할 때는 옆으로 눕힌 상태에서 교환을 하고요. 또 허리를 들을 수 있는 이런 협력할 수 있는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할 때는 무릎을 세우고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허리를 들어서 교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유치 도뇨관 사용 돕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변량, 색깔 등을 매 두세 시간마다 확인한다. 2번 소변이 담긴 주머니를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두지 않는다. 3번 유치 도뇨관을 강제로 제거하면 요로 점막에 손상을 입힌다. 4번 지시가 있을 경우 수분 섭취량과 배설량을 확인하고 기록한다. 5번 유치 도뇨관 사용 시 보행할 수 없음을 대상자에게 미리 알린다. 네, 정답은 5번 유치 도뇨관을 사용하더라도 보행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음을 알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보행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은 유치 도뇨관 사용 돕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습니다. 14번 문제. 다음 중 스스로 면도를 할 수 없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전기 면도기 사용을 피한다. 2번 면도기는 공동으로 사용한다. 3번 주름진 피부는 면도하지 않는다. 4번 면도 날과 얼굴 피부 각도는 90도로 한다. 5번 면도 전 따뜻한 물수건을 덮어 건조함을 완화한다. 네, 정답은 5번 면도 전 따뜻한 물수건을 덮어 건조함을 완화합니다. 15번 문제.
다음 중 대상자의 통목욕 돕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가능한 식사 직후에 실시한다. 2번 기립성 저혈압 위험이 있는 대상자의 경우 입욕을 원칙으로 한다. 3번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목욕 중에 자주 따뜻한 물을 뿌려준다. 4번 목욕물 온도는 22도에서 24도를 유지하고 창문과 욕실 문을 닫는다. 5번 건강한 쪽 겨드랑이를 잡고 마비된 쪽 다리, 건강한 쪽 다리 순으로 옮겨 놓도록 한다. 정답은 3번.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목욕 중에 자주 따뜻한 물을 뿌려줍니다. 자, 1번 문항을 보면 가능한 식사 직후에 통목욕을 하지 않습니다. 또 기립성 저혈압 위험이 있는 대상자의 경우 입욕을 하지 않습니다. 또 목욕물 온도는 40도를 유지하고 또 창문과 욕실 문을 닫습니다. 자, 약한 쪽 겨드랑이를 잡고 그다음에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 순으로 옮겨 놓도록 합니다. 16번 문제. 오른쪽 팔 편마비 대상자의 상의를 벗길 때 올바른 순서는 1번 왼쪽 팔, 머리, 오른쪽 팔. 2번 왼쪽 팔, 오른쪽 팔, 머리. 3번 오른쪽 팔, 머리, 왼쪽 팔. 4번 오른쪽 팔, 왼쪽 팔, 머리. 5번 머리, 왼쪽 팔, 오른쪽 팔. 자, 정답은 1번 왼쪽 팔, 머리, 오른쪽 팔입니다. 그래서 편마비 대상자의 상의를 벗길 때는 건강한 쪽부터 벗기죠. 그래서 오른쪽 팔에 편마비가 있기 때문에 왼쪽 팔부터 벗기고 머리, 그 다음에 아픈 쪽 팔을 벗깁니다. 그래서 입을 때는 마비된 쪽,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벗는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7번 문제. 의사소통이 가능한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침대 위에서 발 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누워있다. 이때 대상자의 협조를 받아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양팔을 잡고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한다. 2번 안아서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한다. 3번 대상자의 상의를 잡아 당겨 이동한다. 4번 오른손으로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고 당기도록 한다. 5번 침대 시트를 잡아 당겨 이동한다. 네, 정답은 4번. 오른손으로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고 당기도록 하죠. 그래서 건강한 쪽으로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고 요양보호사는 협력할 수 있는 거, 대상자가 협력할 수 있는 경우 대상자의 대퇴부를 지지하면서 바닥을 밀면서 같이 협력하면서 위쪽으로 이렇게 당기도록 합니다. 18번 문제. 다음에 대상자 자세에서 발목 밑에 타월을 받치는 것은 어떤 효과를 위함인가? 1번 허리의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2번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3번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4번 편안함을 위하여. 5번 숨이 차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 정답은 1번. 발목 밑에 타월을 받치는 것은 허리의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하여입니다. 19번 문제. 바닥이 울퉁불퉁한 길을 휠체어로 이동 시 옳은 방법은 1번 지그재그로 가기, 2번 빠른 속도로 이동하기,
3번 뒷바퀴를 들고 앞바퀴를 이용하여 가기. 4번 앞바퀴를 들어 올려 뒤로 젖힌 상태에서 이동하기. 5번 휠체어를 뒤로 돌려 뒷걸음으로 이동하기. 네, 정답은 4번 앞바퀴를 들어 올려 뒤로 젖힌 상태에서 이동을 합니다. 20번 휠체어를 이동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그림을 보고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거는 요령이 뭐냐면 엘리베이터를 탈 때 뒤로 돌아서 타고 내릴 때는 앞으로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21번 문제.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로 이동시키고자 할 때 휠체어를 놓는 위치는, 네, 건강한 쪽으로 해서 30에서 45도 각도로 놓아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22번 문제. 왼쪽 편마비 대상자에 대해 보행벨트 사용 도끼에서 보행벨트를 묶는 위치와 요양보호사의 위치로 옳은 것은, 자,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요령은 보행벨트는 허리에 묶고 뒤에서 마비된 쪽에서 이렇게 보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림에 보면 1번 그림입니다. 23번 문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버스에 탈 때 순서는, 자, 1번 오른발, 왼발, 지팡이. 2번 오른발, 지팡이, 왼발. 3번 왼발, 지팡이, 오른발. 4번 지팡이, 오른발, 왼발. 5번 지팡이, 왼발, 오른발. 자, 버스에 타는 것은 계단을 올라갈 때와 같습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는 순서가 지팡이, 건강한 다리, 아픈 다리 순서이죠. 24번 문제. 다음 중 목욕의자 선정 시 고려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앉는면이 높을 것. 2번 앉는면에 구멍과 홈이 파여 있는 것. 3번 등받이가 낮은 것. 4번 팔걸이가 없는 것. 5번 엉덩이 부위는 미끄러지기 쉬울 것. 네, 정답은 2번이죠. 앉는 면에 구멍과 홈이 파여 있는 것이 목욕 의자 선정 시 고려 사항입니다. 앉는 면이 높으면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아서 불안하죠. 또 등받이나 팔걸이가 있어야 됩니다. 등받이는 가능하면 높아야 좀 더 안정적으로 기대 앉을 수 있습니다. 또 엉덩이 부위가 미끄러지기 쉬우면 미끄러져서 낙상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엉덩이 부위는 미끄러지지 않는 이런 재질이 좋습니다. 25번 문제. 요양보호 중 화재 발생 시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방문을 열고 문 손잡이가 뜨거운지 확인한다. 2번 바람이 불어오는 반대쪽에서 구조를 기다린다. 3번 외출 시 난로 근처에 빨래를 널지 않는다. 4번 연기가 많은 경우 배를 바닥에 대고 기어서 이동한다. 5번 코와 입을 마른 수건으로 막게 한다. 네, 정답은 3번 외출 시 난로 근처에 빨래를 널지 않습니다. 네, 다른 문항은 왜 틀리는지 볼까요? 자, 방문을 열기 전에 방문을 열고 문 손잡이가 뜨거운지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방문을 열기 전 문 손잡이가 뜨거운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또 바람이 불어오는 반대쪽이 아닌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려야 됩니다. 또 연기가 많은 경우 배는 바닥에 닿지 않게 최대한 자세를 낮춰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또 코와 입을 마른 수건이 아닌 젖은 수건으로 막도록 해야 됩니다. 26번 문제. 노인의 영양 관리 시 고려해야 할 영양소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열량을 많이 섭취하도록 한다.
2번 단순당이 많은 음식은 피한다. 3번 지방의 소화 기능이 저하되므로 섭취량을 제한한다. 4번 다양한 생의 식품, 컬러 푸드를 섭취한다. 5번 수분을 충분히 마시도록 한다. 네, 정답은 1번 열량을 많이 섭취하는 게 잘못된 방법이죠. 그래서 열량을 과잉 섭취하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27번 문제. 다음 중 대상자를 위한 침구류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오리털 이불은 그늘에서 말린다. 2번 재봉선이 많은 시트를 깔아준다. 3번 탄력이 있고 높은 베개를 제공한다. 4번 베개는 습기와 열을 흡수하여야 한다. 5번 매트리스는 푹신푹신하고 흡수성이 좋은 것을 선택한다. 네, 정답은 1번 오리털 이불은 그늘에서 말려야 됩니다. 자, 재봉산이 많은 시트는 욕창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 베개는 탄력이 있고 습기와 열을 흡수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베개는 이게 수평이 되도록 이렇게 베는 게 좋죠. 또 매트리스는 푹신푹신하고 흡수성이 좋은 것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28번 문제. 다음 중 대상자의 린넨유를 선택할 때 잘못된 것은 1번 시트는 주름이 생기지 않는 것이 좋다. 2번 시트는 풀을 빳빳하게 먹인 것을 선택한다. 3번 소재가 두껍고 재봉선이 있는 것은 욕창 원인이 된다. 4번 시트의 소재는 튼튼하고 흡수성이 좋은 면으로 옅은 색이 좋다. 5번 시트의 길이, 폭 모두 요 매트리스 밑에 접어 넣을 수 있는 크기를 사용한다. 네, 정답은 2번. 시트는 풀을 빳빳하게 먹이면 욕창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9번 문제. 대상자의 안전을 위한 주거 환경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싱크대 및 가스레인지는 대상자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이로 조정한다. 2번 계단이나 문들은 실내에 사용된 색과 대비된 색을 사용한다. 3번 높이가 높은 욕조를 설치한다. 4번 화장실은 대상자의 방에서 멀리 배치한다. 5번 창가에 작은 화분을 여러 개 둔다. 네, 정답은 2번. 계단이나 문들은 실내에 사용된 색과 대비된 색을 사용해서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싱크대나 가스레인지는 대상자의 손이 닿는 높이로 조정하고 또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손이 쉽게 닿는 곳에 정돈하는 게 옳은 방법이죠. 30번 문제. 다음 중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배설물 등을 치울 때는 간접 조명을 사용한다. 2번 에어컨 바람은 대상자에게 직접 닿게 한다. 3번 전체 난방보다는 국소 난방이 바람직하다. 4번 직사광선이 눈에 닿지 않도록 커튼, 블라인드를 사용한다. 5번 습도는 70%를 유지한다. 정답은 4번 직사광선이 눈에 닿지 않도록 커튼, 블라인드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자, 다른 문항을 볼까요? 배설물 등을 치울 때 화장실은 직접 조명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또 에어컨 바람 등 이런 것들은 대상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합니다. 또 국소 난방보다는 전체 난방이 바람직합니다. 자, 습도는 40에서 60%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31번 문제.
요양보호사가 요양보호기록 작성 시의 원칙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1번 주관적인 의견을 기록한다. 2번 공식화된 용어를 사용한다. 3번 이를 한꺼번에 모아서 기록한다. 4번 즉시 보고하지 않고 하루가 지나 보고한다. 5번 있었던 일 그대로 장황하고 우회적으로 표현으로 작성한다. 네, 정답은 2번 공식화된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요양보호 기록 작성 시 원칙을 몇 가지를 보면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죠. 또 육하 원칙을 바탕으로 합니다. 또 서비스의 결과뿐만이 아니라 과정과 결과를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또 기록을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신속하게 작성합니다. 또 공식화된 용어를 사용합니다. 간단 명료하게 기록합니다. 또 기록자를 명확하게 합니다. 애매한 표현은 피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이게 요양보호 기록 작성 시의 원칙이죠. 32번 문제. 누워서 지내는 치매 노인의 구강위생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칫솔모는 딱딱한 것을 사용한다. 2번 입안의 물을 받아낼 그릇을 대상자의 볼에 대고 밀착시킨다. 3번 치아에서 잇몸 쪽으로 닦는다. 4번 입속 깊숙한 곳까지 닦도록 한다. 5번 양치질을 거부할 경우 생략한다. 네, 정답은 2번. 입안의 물을 받아낼 때 그릇을 대상자의 볼에 대고 밀착시키는 게 옳은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칫솔질을 할 때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습니다. 또 입속 깊숙한 곳까지 닦게 되면 구토와 질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양치질을 거부할 경우에는 물치약이나 2% 생리식염수로 적신 꺼즈를 감은 서랍자 또는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에 묻혀 치아와 입안을 닦아 치석 생성을 예방해야 됩니다. 33번 문제. 치매 대상자가 옷 입기를 거부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그냥 내버려 둔다. 2번 속옷을 사다 준다. 3번 자녀에게 입히라고 한다. 4번 시간이 걸려도 혼자 입도록 격려한다. 5번 옷을 입지 않으려는 이유를 물어본다. 정답은 4번. 시간이 걸려도 혼자 입도록 격려하는 게 올바른 대처 방법입니다. 34번 문제. 다음 중 치매 대상자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욕실 환경은 1번 욕실의 문턱을 낮춰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한다. 2번 목욕탕의 안전을 위해 난간이나 손잡이를 제거한다. 3번 욕조와 샤워 장소 등의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제거한다. 4번 화상 예방을 위하여 노출된 온수 파이프는 절연체로 감싸준다. 5번 온수가 나오는 수도꼭지는 파란색으로 표시한다. 정답은 4번. 화상 예방을 위하여 노출된 온수 파이프는 절연체로 감싸준다가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욕실 환경입니다. 다른 문항을 볼까요? 자, 욕실의 문턱은 낮추는 게 아니라 아예 문턱을 없애야 됩니다. 또 목욕탕의 안전을 위해 난간이나 손잡이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또 욕조와 샤워 장소 등의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두는 게 좋습니다. 또 온수가 나오는 수도꼭지는 눈에 띄게 붉은색 테이프로 이렇게 감아 놓든가 표시를 해 놓는 게 좋습니다. 35번 문제. 치매 대상자가 보따리를 쌌다 풀었다를 반복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못 본 척 한다. 2번 대상자와 같이 쌌다 풀었다 한다. 3번 어려운 과제를 주고 해결하도록 한다. 4번 반복적인 행동은 교정해 준다. 5번 소일거리를 제공한다.
정답은 5번 소일거리를 제공한다입니다. 자, 치매 대상자가 이렇게 반복적인 질문이나 반복 행동에 대해서 보이면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도록 하는 게 요령입니다. 36번 문제. 치매 대상자가 밥을 먹고 안 먹었다고 할 경우 올바른 대처 방법은 1번 먹고 난 식기를 그대로 두거나 매 식사 후 달력에 표시하도록 한다. 2번 때로 안 된다고 한다. 3번 준비해 드릴 밥이 없다고 한다. 4번 정해진 시간에만 제공된다고 한다. 5번 방금 드셨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라며 현실을 말해준다. 네, 정답은 1번 먹고 난 식기를 그대로 두거나 매 식사 후 달력에 표시하도록 한다. 혹은 준비하고 있으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라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올바른 대처 방법이죠. 37번 문제. 밤만 되면 잠을 자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밤에 불을 켜 밝게 해준다. 2번 저녁에는 따뜻한 홍차나 녹차로 숙면을 유도한다. 3번 낮에 일거리를 주어 낮잠 자는 시간을 줄인다. 4번 잠에서 깨어나 외출을 하려고 하면 누워있게 한다. 5번 소음을 최대한 없애고 실내 온도를 서늘하게 유지시킨다. 자, 정답은 3번 낮에 일거리를 주어 낮잠 자는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수면 위생이죠. 그래서 낮에 일거리를 주어 낮잠 자는 시간을 줄이는 게 가장 대처 방법으로 맞는 답입니다. 38번 문제. 치매 대상자가 다른 어르신들과 여럿이 있는 장소에서 다른 분께 욕하고 큰 소리를 칠 때 요양보호로 옳은 것은 1번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린다. 2번 재빠르게 행동한다. 3번 가능한 다른 자극을 주도록 한다. 4번 방에 가서 딸 사진을 보며 이야기하자고 한다. 5번 방 안에 가두고 문을 잠근다. 네, 정답은 4번 방에 가서 딸 사진을 보며 이야기하자고 하죠. 예,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 치매 어르신들이 폭력적인 행동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시시비비 부정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그분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감하면서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게 올바른 대처 방법입니다. 39번 문제. 치매 대상자가 석양증후군일 때 요양보호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낮잠을 충분히 자게 한다. 2번 조명을 어둡게 하여 일찍 자게 한다. 3번 뜨거운 커피를 마시게 한다. 4번 밖으로 데려가 산책을 한다. 5번 TV나 음악을 끄고 주변을 조용하게 한다. 네, 정답은 4번 밖으로 데려가 산책을 하도록 합니다. 40번 치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만 보면 여보 여보라고 부르며 따라다닐 때 적절한 반응은 1번 마주보며 할머니가 보고 싶으신가 봐요. 2번 여보 여기 있어요. 3번 저는 여보가 아니에요. 4번 할머니는 여기 없다며 현실을 말한다. 5번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네, 40번의 답은 1번 마주보며 할머니가 보고 싶으신가 봐요 라고 하는 게 적절한 반응입니다. 공감적 반응이죠. 41번 문제. 치매 대상자의 손발부터 시작해서 팔, 다리로 점차 싸늘해지면서 피부의 색깔도 하얗게 혹은 파랗게 변하게 된 경우 요양보호 방법은 1번 고개를 옆으로 부드럽게 돌려준다. 2번 이마를 가볍게 문질러 주거나 책을 읽어준다. 3번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한다. 4번 상체와 머리를 높여준다. 5번 담요를 덮어서 따뜻하게 해준다.
네, 정답은 5번. 담요를 덮어서 따뜻하게 해줍니다. 자, 고개를 옆으로 부드럽게 돌려주는 경우에는 가슴에서 돌 구르는 것 같은 가래 끓는 소리가 들릴 때 이렇게 대처를 하죠. 또 이마를 가볍게 문질러 주거나 책을 읽어줄 때는 대상자가 불안정할 때, 또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점점 자는 시간이 길어질 때 깨우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상체와 머리를 높여주는 경우에는 가끔씩 무호흡 상태가 동반되는 호흡을 하게 될 때, 이럴 때 상체와 머리를 높여줍니다. 42번 문제. 다음 중 응급처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여러 사람이 있을 때 가장 연장자의 지시에 따른다. 2번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으로 처치한다. 3번 대상자를 가급적 빨리 옮긴다. 4번 요양보호사는 의약품을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5번 구토물은 병원으로 함께 가져갈 필요가 없다. 정답은 2번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으로 처치합니다. 응급처치 원칙은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으로 처치를 하는 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43번 문제. 다음 중 경련을 일으키는 대상자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119에 신고한다. 2번 대상자를 꽉 붙잡아 경련을 멈추게 한다. 3번 조용한 곳으로 데려간다. 4번 혀를 깨물지 않게 거즈를 넣어준다. 5번 담요를 덮어 체온을 유지해준다. 네, 정답은 1번 119에 신고를 하는 게 올바른 대처 방법입니다. 44번 문제. 화상을 입은 대상자 상대로 1차적으로 관찰하여 할 내용은 1번 기도 확보 확인, 2번 반응 확인, 3번 의식 확인, 4번 신체 주요 부위 화상 확인, 5번 반응 수준 평가. 정답은 1번입니다. 화상을 입은 대상자인 경우에는 기도 확보 확인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죠. 관찰을 해야 됩니다. 45번 문제.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1차적인 목적은 1번 간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2번 위장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3번 신장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4번 말초 신경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5번 심장과 뇌로 충분한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네, 정답은 5번 심장과 뇌로 충분한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출애분 저희 그 쪽집게 모의고사를 같이 풀어보셨는데요.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문제를 제공해 주신 사랑과 경영 대표자님, 또 고시뱅크 이런 여러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수험생 분들 전원에 합격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